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히 또 재밌는 일이 없어요. 대선 끝나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니까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 뭐죠? 바람과 구름과 빛 드라마 할 때는 또 그거 보는 재미로 또 살았는데, 지금 딱히 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이제 겨울 되니까 코로나는 또 심해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좀 대처는 아직까지는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요. 어,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묘신 알잖아요. 묘신 원진 기문 할 거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뭐 오래 할 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 물어보셔 갖고 간단하게 원진 기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왜 묘신이냐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묘신 갖고 계시는 분이 너무 집착을 하시길래,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묘신은 귀문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음, 그냥 막 쓸게요. 이렇게가 한 개 더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진살이잖아요. 원진살인데, 원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귀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연결시키면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이거는 또 귀문 되잖아. 자유하고 미인하고 요렇게는 또 귀문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진하고 귀문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원진이 왜 여기서 왜 묘신을 하냐 하면 다른 이유는 없고, 그분이 물어보셔갖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잖아. 너무 또 기초적인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오늘 묘신에 대해서만 해볼까 합니다. 이 기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원진 기문을 볼 때 조심하셔야 될게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게 저하고 비등비등하게 하신 분들이라서 제 영상 보면 다 이해 가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살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살에 집착을 해서 감명을 하면 감히 말하는데 안 돼요. 여러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살이 300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쓰는 게 한 100여 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 살이. 근데 그 하나의 살 때문에 너는 이 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가 사주 감명을 보러 갔든지 누가 상담을 받는데 살로 겁을 주거나 살을 강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수사분들이 계신다면 과감히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상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렇게 뭐 제 주제에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에 집착을 하냐 하면, 합도 있고 충도 있고 뭐 원국, 격국 다 봐야 되는데, 살이 급죽이 좋아요. 보시면 지금이야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예전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살 하나로 막 급주시고 막 이런 수사들이 많았다고요. 응?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뭐 부적을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겁을 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살이. 음? 그 말은 뭐냐면 그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 그 술사 자체도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는 원진이 있어서 뭐 이혼을 했고, 항상 그래 뭐 빙의도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라고 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진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근데 원진을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원진이 사전 원국에 있다. 내 배우자하고 원진이다. 그러면 이 사람 미워. 막 항공간에 있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것만 봐도 미워요. 원진이 발동이 되면. 이것도 살이니까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죠?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지만. 그럴 때는 막 가까이 있으면 너무 싫은데 떨어지면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원진살이거든요. 미워하고 원망을 해도 내가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보고 싶다니까. 그립고 걱정되고 괜히 그립지 않더라도 걱정되고 그런 게 원진살입니다. 근데 이 묘신 원진과 기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섬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이유 없이 편두통이 있고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원진 기운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 원진하고 기운이 같이 있으면 발동이 됩니다. 근데 그 발동이 언제 되냐면 자, 사주 원국에 원진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냥 원국이 있다. 두 글자가 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감각이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있다면은 그럼 이 발동을 하는 거는 지금 원국에 있다면 발동은 그런 쪽으로 한다고요. 섬세하고 눈치가 빠르고 예술적 경향이 뛰어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언제 원진의 귀문의 역할을 언제 하냐면 중첩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묘운이나 그죠? 신운이 들어올 때 된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심각해지는 거는. 묘신 기문이 있는데 묘운이나 신운이나 들어올 때는 이때는 뭐 이혼할 수도 있고 별거할 수도 있고 이혼할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미치도록 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묘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작용이 나쁜 쪽으로 되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렇게 중첩이 제가 들어올 때 원진 기문의 역할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딱 건드려 주면 그때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옛말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묘 안에 을 있고 신 안에 경 있고 합되잖아. 그죠? 그 옛날에는 막 그 사주나 이런 거 보러 가시면 이게 신금을 장군 귀신이라 하고 묘목을 도화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요. 장군 귀신이 칼을 들고 금인이 금금목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온다고 묘목에. 근데 묘목은 치러 왔다가 묘목의 도화 때문에 요염하는 그 모습 때문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원진 기문이 있어도 원진 기문이 있어도 쉽게 이혼하거나 떨어지거나 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다 봐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신약하다면은 허풍이 있고 허세도 있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죠? 남을 인정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남들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예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10년, 20년이 걸려도. 그래서 나중에 장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묘신, 이런 기문이나 원진이 나쁘게 작용하는 게 좋게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우리 사주에서는 원진이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거나, 원진이 있다고 해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중토 때는 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신약, 신강을 얘기하는데, 신약한 사주가 묘신이 이렇게 오면 스트레스고 예민하고 이렇게 잠 못 자고 뭐 불면증이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남들 볼 때는 허세로 보이는 거지. 고집 세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암합의 작용을 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현침이거든요. 현침. 묘신은 다른 것들로 하는 현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묘도 현침이고 신금도 현침이에요. 그러면 독서를 한다거나, 현침은 바늘로 사람을 찌르고 막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늘로 이렇게 계속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 이런 걸 독설도 잘하고 남들 상처 주는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묘신 기문이 발동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침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개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의학업 쪽이나 활인업 쪽으로 하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침을 사람 살리는 침으로 쓰는 거예요. 현침의 침은 바늘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활인업을 하거나 의학업 쪽에 종사를 하시거나 뭐 의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묘신이 아주 좋은 거라니까. 근데 너무 신약한데 하여튼 사주를 봐야 되지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신약한데 이런 사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또 범죄자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묘신 원진 기문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없고요. 절대 살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궁합을 특히 볼 때 원진이 있고 형이 있고 충이 있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거를. 절대적으로. 그래서 충도 나한테 좋은 작용할 때가 언젠지, 충이, 형이 좋은 작용할 때 언젠지, 그걸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 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형이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 올해 원진 기문 살이 오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겠다, 멀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 떨어져 주말 부부를 하시거나 떨어져 사시거나,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 그냥 각방을 쓰시거나, 그럼 다 개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흠과 복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바뀐다고. 기륭 하복이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또 틀립니다. 시간대별로 틀리고. 그러면 이런 살이 있고 내가 사주가 아무리 나빠도 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좋은 운일 때는 그 운을 잡으면 되는 거고, 모를 때는 그 운이 못 잡을 때는 조금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살이 있어서 이렇다, 이 살이 있었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다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살이 있다라 해도 좋은 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백호살이 있어서 아유 나는 피를 보는 사람이, 그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죠? 근데 아직도 어딜 가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배워야 된다. 조금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주나 심리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런 길이 있을 거라고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일 뿐이죠. 이 길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묘신기문, 어떤 기문이든지 원진이든지 뭐 오나 뭐 유나 막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완전 깨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오묘파도 되고 묘충도 되고, 이렇게 되면 묘가 깨지고, 여기서 묘명이 들어오면 신금이 묘치로하다 신금이 깨지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생긴다고요.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에 좋고 나쁨은 분명히 없습니다. 무조건도 없고. 그것만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참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조금 보시는 분 답답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12월 달 되면 많이 좀 바쁠 것 같거든요. 1월 달 그건 결정 나면 얘기하고, 어쨌든 빨리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